갑니다.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박재즈입니다. 외곽의 인디맨 20-2화 시작합니다. 게스트 김박재재님과 함께 해볼게요. 2부에도 김박재재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 저희가 1부에 또 김박재재님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돼요? 디스코그래피를 그죠? 보진 않았지만 나무위키. 긴 너무 서사를 개인 서사를 네. 많이 읽었는데 뭐 이제 미국에 이제 어렸을 때도 가서 피자도 받으시고 네네네. 뭐 이렇게 진짜. 그리고 또 대학도 이제 명지대를 자퇴하신 건가요? 네. 자퇴하시고 또 버클리 버클리를 졸업하시고 네. 졸업을 하시고 지금은 뉴욕대. 뉴욕대 이제 석사 과정으로. 네. 대단한 이거 미친 엘리트입니다. 거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꿈도 못 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엘리트 아닙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 미국 이렇게 오래 계신 분 네. 만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도 오래 하신 분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미국을 물어보면 어떨까? 아. 그래도 뭐 보스턴에 또 오래 계셨을 거 아닙니까? 뭐한 2년 그렇게 길진 않네요. 2-3년, 2-3년. 그래도 네. 거기에 열정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스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보스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일부에서도 스쿨버스에서 인종차별 당한 썰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요. 좋아요. 2부는 네. 보스턴 설명회 보스턴. 아메리카. 지금도 보스턴에 계세요? 아니죠. 저는 지금 뉴욕에 뉴욕에 있습니다. 계시죠. 퀸즈에. 석사 과정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가 대박이에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나하나 해봅시다. 네. 영어 이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재로 합니다. 제재. 네. 그러면 친구들 다 제재를 부르고. 네. 어. 제재로. 제재가 뭐 딱히 뭐 그게 없나 봐요. 영어로. 그냥 영어 이름인 건가요? 네. 근데 뭐 강아지 이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음. 그 뭐 미국 영어 문화권에서 제재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치 이러면 뭐 강아지 이름. 근데 제재는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럼 이제 설명할 때 콜미 제재라고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제재. 사람들이 그냥 제재라고 부르고. 네, 맞아요. 그 민기뉴 씨가 기르는 고양이 이름이 제재입니다. 아이제. 그건 아이일 건? 아마.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웅주 씨는 영어 이름 있네?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 했죠. 뭐였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영어학원 다닐 때는 폴이었고요. 폴. 폴. 그리고 필리핀에 살 때는 클라우디였습니다. 클라우디. 네. 어때요? 그 영미권에 이제 꽤 그 이해가 있으신 분들한테 폴 어울리네? 폴이 그나마 클라우디보단 어. 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재현 씨는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영어 이름? 저는 사실 그 보스턴에 있을 때는 영어 이름을 썼었어요. 마일로라고. MILO. 그러니까 그 버클리 있을 때? 네. 마일로? 네. 죄지라며요. 아니었잖아. 제재는 뉴욕 가면서 얼마 안 이제 됐잖아요. 굳이 이제 그러니까 마일로로 계속 지내다가 네. 최근에 제재가 된 거잖아요. 네, 맞죠. 너 안 되겠다. 너 내가 오늘은 안 팰라 그랬는데. 마일로도 뭐 좋은 이름인가요? 마일로를 본 적이 없어요. 전 미국에서 한 번도 제가 마일로라고 그걸 좋아하나 봐요. 그런 어떤 그 유니크함을 좀 좋아하나 좋아해요. 마일로를 지을 때는 뭐 큰 뜻은 없었나요? 큰 뜻은 제가 생각나는 건 있었죠. 그 뭐죠? 초콜릿 우유 브랜드가 마일로가 있어요. 그래요? 네슬레에서 만든.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인도 여행할 때 그 음료수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마일로 뭔가 달콤한 남자가 되고 싶은 그건 그런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어감도 귀엽고 당신의 마일로 뭐 이런 그 유니크함을 좀 원하신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뭐 마일로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다이어리아라든가 그런 걸로 하시는 거죠. 설사. 네. 네. 그런 거 하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없죠.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그죠. 네. 영어를 영어 썼어요? 이름 보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네. 찰스였습니다. 근데 그 어울려.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요. 존나 비꼬면서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야 너는 찰스가 진짜 잘 어울려. 제 그때부터였어요. 책임지세요. 삐뚤어진 그 선생님 책임지세요. 저랑 결혼하세요.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 책임이었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럼 마일로도 되고 제재도 되고, 그렇죠? 재현도 되고, 그렇죠? 되게 많네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내가 뭘로 불리고 싶은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맞아. 줄여서 막 하는 걸 본인이 먼저 말하잖아요. 맞죠. 말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심슨의 바트가 네. 바솔레오인가? 뭐 그잖아요. 뭐 그럴 풀네임이 거예요. 뭐 그럴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많이 하죠. 브래들리를 브래드라고 하고 뭐 그렇게 그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많이 하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한국은 날 이제 제재라고 불러줘. 아니 뭐 나를 영상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절대 영상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나를 그냥 병신으로 불러줘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학교에서 귀여운 이름 뭐가 있을까요? 나를 웅웅이라고 불러줘 이러면은 아무도 웅웅이라고 안 부르고 뷰뷰이라든가 똥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아예 완전 다르죠. 재현 씨는 또 이제 피자라고 또 불렀어. 제가 또 이제 미국 땅을 한 번도 안 밟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있습니다. 어떤 환상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뭐 언제? 뉴욕에 뭐 그런 건물, 맞아요. 레드브릭? 네, 레드브릭.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이걸.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뭐 그게 있대요. 구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보스턴을 상상을 해보면 영화나 뭐 이런 매체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존나 추워요. 존나 추운데 눈이 막 회색 눈 있잖아요. 막 차에 밟혀가지고 막 엄청 쌓여 있고 비는 막 오는데 사람들이 존나 따가운 스웨터 있죠. 존나 따가운 스웨터 입고 쫄딱 젖어가지고 그 비상 계단 있잖아요. 브라운스톤 그 비상 계단. 철제 계단? 철제 계단 있죠. 소방 바깥으로 건물 나오는 거죠. 검정색. 거기서 이제 담배 피고 토론 존나 하고 삐져서 총 쏘고 뭐 이 정도거든요. 되게 좀, 너무 좀 맞나요? 드라마틱하네요. 1900년대 초반 아니에요, 그건? 그건 그 1900년도 초반이요? 금주령 시대. 그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갱스터들 시대. 그럼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거기가 또 부두가니까 네. 좀 거친 사람들도 많고 이렇겠네요. 보스턴이요. 부둣가에 안 살아서 제가 저희 학교는 거의 약간 서울로 치면은 가로수길에 있어요. 아주 중심인 네, 거죠. 아주 중심. 네. 그리고 쇼핑 스트리트, 약간 그런 데라서 그런 모습들은 많이 못 봤어요. 하지만 뭐 흔히 뭐 이렇게 뭐 주사기들이 막 떨어져 있다거나 뭐 그런 약간 계단 같은 곳에. 아니 그 아까 1900년대라고 해서 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런 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영국식 그게 또 영국 그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국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영국식 그 캡 쓰고 있고 음, 이렇게 곤방대 물고 뽀빠이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청어 냄새 나고 막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맞아. 있다니까. 청어 냄새. 못 쓸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많이 잘라주시고 네. 어떤가요? 제 환상은 이런 건데 네.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 보스턴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땠어? 보스턴은 되게 학구적인 도시입니다. 네. 대학교가 좀 많이 모여 있는. 대학교가 되게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되게 안전하고 유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깨끗해요. 되게 깨끗하고 학문을 뭔가 익히기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모여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좀 젊은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요. 버클리를 나오셨는데 그렇죠. 버클리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좀 해봅시다. 네. 학비 뭐 이런 거부터 물어봐도 될까요? 학비요? 비싸요. 얼마인지? 네. 뭐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대략- 검색하면 나오는데 한화로 따지면 한 학기에 한 2천만 원 넘을걸요? 한 학기? 네. 그러면 2천만 원. 몇 년제죠? 버클리가? 4년. 4년. 네. 그럼 1년에 얼마나 드는 거예요? 1년에 생활비까지 다 하면 네. 7, 8천. 뭐가 있나요? 생활비랑 학비랑 뭐 집세. 기숙사비 네, 집세. 따로 하신 거예요? 기숙사를 쓰신 게 아니고? 네, 기숙사도 기숙사가 더 비싸요. 아 그래요? 네. 기숙사는 학교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기숙사는 식권을 그러니까 뭐 밀 플랜이라고 해서 카페테리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돼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약간 무조건 구매를 해야 돼요. 아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세 끼치를 그 티켓을 계산을 해서 그게 같이 청구돼서. 왜요? 근데 그건 왜 무조건 돼요? 모르겠어요. 뭔가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끼어 팔기식 끼어 팔기죠. 그런 게 네, 있겠죠. 끼어 팔기죠. 끼어 팔기. 1년에 7, 8천이면은 1년 생활 7, 8천 맞나? 네.
그 정도 들 거예요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이 한 7, 8천이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장학금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네네. 예. 뭐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받는 장학금 제도도 있고. 맞아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럼. 네. 예. 그래서 버클리는 되게 외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어떤 그 외국인의? 외국인과 어떤 미국인이랑 외국인의 비율이 미국인이 60%고 외국인이 40%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반반인 거네요. 네, 거의 반반. 맞아요. 그것도 좀 궁금했던 게 해외에 좀 있는 작가들이나 뭐 예술가들 만나면은 어디 다른 데서 다 왔으니까 자기는 어떤 기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작품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학교에 다 다인종들이 다 모이고 뭐 여러 국가에서 막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재즈가 좀 크죠. 그 학교가. 그렇죠. 재즈학 그죠. 그러니까 그 재즈라는 어떤 언어를 한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반은 다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 자기 작업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뭐 기반을 갖고 온 재즈라는 언어를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기반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출신에 따라서 색깔이 분명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에서 온 친구들이 하는 연주나 뭐 음악들이랑 남미 쪽이나 아시아나 다 달라서 근데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다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가 능숙하게 구사가 되는 상태는 아니라서 네. 그래도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뭐 같은 곡을 연주를 해도 재즈는 어차피 그 즉흥 연주 기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이렇게도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은 뭐 그런 지역이 있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되게 좀 뭐 정형화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네, 스타일이 한국 실용음악가 연주들.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부에서 또 말씀하신 게 네. 자기는 어떤 그 연주를 위해서 뭐 밤을 새거나 네. 이러진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가 잘 못했어요. 어. 안 했어요 연습을 그렇게. 그래도 되나요? 근데 근데 어떻게 졸업이 된 거예요? 저는 과가 작곡 프로덕션 과였어요. 그래서 네. 음악을 만드는 거나 음악을 편곡하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였어요. 연주보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재즈라고 이제 예를 들었지만 네. 작곡 쪽에서도 뭐 다인종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얻는 힌트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죠. 특히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에서 자기가 모국어로 노래를 쓰는 친구들의 작업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인상 깊었던 노래들이 뭐 인도, 부탄 친구가 되게 잘했던 친구가 있었고 좋았던 친구가 있었고 맞네요. 그리고 뭐 스페인어는 사실 스페인 문화권은 되게 그러니까 남미 문화권은 사실 되게 친숙하니까 미국 내에서 그런 거랑 좀 다 달랐어요. 뭔가 예를 들어서 유럽 뭐 동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약간 현악기를 쓰는 방식, 그걸 활용하는 방식 그런 것도 신기했고 뭐 이런 것들. 수업 방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하나를 찝을 수는 없겠지만, 뭐 통틀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대강 뭐 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학부 때는 제 과는 이제 Contemporary Writing and Production.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뭐 재즈도 배우고 재즈적인 편곡도 배우고 빅밴드 편곡도 배우고 뭐 쓰는 법도 배우고 뭐 오케스트라 쓰는 법도 배우고 뭐 광고 음악 만드는 것도 배우고 영상에 맞춘 영상 음악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뭐 믹싱 그다음에 뭐 일렉트로닉 다 이렇게 과정마다 다 있는데 전체적인 게 그냥 다 툴을 다루는 것도 배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노래를 가지고 이거에서 뭐 쓰인 뭐 기법들 예를 들어서 뭐 관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빅밴드 같은 경우에는 3파트, 2파트, 4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팅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배우는 거? 그러니까 되게 지식적인 거랑 그러네요. 스킬적인 거 위주로 배우고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기술적인 걸 많이 배우죠. 네. 저는 그 컨템포러리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개념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더 그런 쪽의 음악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성악 쪽에 또 포커스가 돼 있네요. 네, 개념적인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네. 버클리에?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석사는 좀 유니버시티를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칼리지가 좀
전문적인 아. 것들에 포커싱이 돼 있는 아,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같아요. 아, 뭔가 그래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부 때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제일 좋았던 수업은 쏙쏙. 뭘까요? 제일 좋았던 수업,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졸업할 때 이제 저는 빅밴드 빅밴드. 재즈 음. 네, 좋았어요. 왜냐면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때 한 20인조 24인조 정도의 재즈 빅밴드 악기들이랑 실제로 연주하고 지휘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그죠. 쉽지 신기했죠. 음. 네, 너무 신기했고. 그런 이제 운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업계 비밀인가요? 아니 노하우라던가. 빅밴드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작편곡 하고 그거 네. 하면서 이제 피아노도 치시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음. 네. 빅밴드에서 이제 하시면서 아, 본인 밴드에서.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음. 그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 곡이나 뭐 재즈 스탠다드 곡 하나를 편곡을 빅밴드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빅밴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상주 밴드,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밴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수업을 위해서 세션이 있어요? 네, 세션. 아, 그래요? 네, 세션이 있는. 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학생들이. 네네네. 아. 세션이 있고 그 다 학생들이죠. 그 학생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도 다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그 과제를 위해서 그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예, 그렇구나. 예. 제가 뭐 빅밴드를 아예 뭐 한 학기 동안 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떤 예.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동아리로. 있겠네요. 예, 그래요. 예. 제가 또 한국 음대 시스템도 모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예. 좋네요. 버클리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네. 좀 추천합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는 추천해요. 음. 엄청 추천해요.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자기 음악이 좀 명확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우리나라 그럼 실용음악 입시를 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버클리도 더 추천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한국 입시도 해보긴 해봤지만 뭔가 딥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어가지고 잘은 몰라요. 근데 저는 추천해요. 뭔가 오히려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타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뭐 압박감이나 있겠지만 사실 잘 찾아보고 진짜 뜻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음악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조건만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감당이 되면 네, 추천한다. 네, 저는 추천해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 보스턴에서 4년 산 거네요. 아니죠. 저는 그 서울재즈 아카데미 2년 했으니까. 맞네. 네. 4년제지만 네, 2년 네, 있었던 네. 거죠. 아 맞아요. 그렇죠. 2년 동안 뭐 학교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연주 뭐 하려고 밤새고 막 이러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또 열심히 또 놀기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열심히는 또 못 놀았어요. 뭐 네. 설렁설렁 놀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보스턴 어떤 뭐 놀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미국 하면 또 NBA도 있고 보스턴 또 유명한 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셀틱스. 셀틱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이제 보러 간다 하더거나 네네네. 뭐 그런 것들 뭐 있을까요? 셀틱스 한번 보러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경기? 셀틱스랑 그때가 포스트 시즌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이애미. 아니야, 셀틱스랑 랩터스. 랩터스? 토론토. 강팀 아닙니까 랩터스도? 그때는 그랬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어때요, 셀틱스가 분위기? 이겼어요. 셀틱스 강하니까. 네. 분위기요 엄청 재밌어요. 그냥 뭔가 사람들 엄청 소리 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되게 거친 사람들도 있고 뭐 재밌는 뭐 그런 것들 있을까요? 뭐막 약간 막 욕하는 막 그런 많죠. 것들 막 그런 것들 막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욕하는 트래시 사람, 토크 하는 거 막 이런 네, 거. 트래시 토크 하는 사람들 그런 있고 거뭐 재밌는 거 없네. 재밌는 뭐 프레이즈라던가. 펀치라인이 있었나요? 뭔가? 그냥 뭐 그런 go fuck yourself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약하죠. 창의력 너무 없는데. 네, 창의력 너무 없지만 되게 한국 작가가 성의 없게 쓴 미국 욕이잖아요. 그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 go fuck yourself. 저 진짜 한번 보고 싶거든요. NBA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진 또 않는데 NBA. 한 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선수 따라 돌아갑니다. 누구? KD, 케빈 듀란트. 아 케빈 듀란트. 네. 지금 브루클린에 오래 있지 않았나요? 케빈 듀란트? 제가 막 엄청 팔로우업은 못해요. 아, 그 NBA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좋아요. 또 다른 거 뭐 맛집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제가 이거 맛집이요? 하나 재밌는 그 있는데 네. 제이콥맨 아시죠?
네, 좋아요. 제이콥맨 노래 중에 이제 제이콥맨 빅밴드죠. 네, 제이콥맨 오케스트라? 거기에 이제 노래 중에 코기라고 있습니다. 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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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이 코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듣다가 근데 코기가 뭔 뜻이지?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진 않잖아요, 뭔가 코기를 해가지고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신탕집 같네. 네? 아니, 무슨 소리야? 농.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타코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코기? 보스턴에? 보스턴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잘. 근데 푸드트럭 뭐 이런 건데 엄청 유명한 한국 사람이 만든 타코 트럭이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엄청 잘 됐대 그게. 근데 그건지 모르겠는데 스펠링 똑같아서 그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제이콥맨이 약간 좀 가벼운 그런 걸 사니까. 보니까 코기가 사실 고기였던 거야. KOGI예요. 예. 그리고 존나 코기 보면서 이게 뭔 뜻이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절하게 써줬는데. 저희 그 애국가 한번 부르고 가죠. 동해 합창하셔야죠. 네. 동해물과 백두. 네, 넘어가죠. 아무튼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있나요? 어떤 뭐 맛집이라던가 보스턴에 맛집 기억나는 음식. 저는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유학생 시절이니까 이제 돈이 항상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막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이제 거의 이제 자기가 해 먹지 않으면은 비용이 좀 많이 비싸서 한 학기 동안 계속 참다가 학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같이 그때 그 안녕 씨랑 같이 살았는데 네. 룸메이트로 우리도 치킨을 한번 먹어보자. 치킨이 없어요? 근데 코리안 코리안 스타일 네. 치킨. 그러니까 이제 물론 KFC는 저희 그 보스턴 동네에 많이 없고 팝파이스가 배달로 해서 있었는데 배달로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비싸져요. 너무 많이 터무니없이.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 치킨을 한번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BBQ 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모르고 양념을 한 마리 시키고 후라이드를 한 마리 시켜야 되는데 후라이드만 2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양념 소스를 제작해서 우리가 양념 치킨을 만들어 먹자. 좋네. 그래서 양념 소스를 이제 열심히 제작을 해서 딱 찍어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 후라이드는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후라이드를 먹었다. 반절 버렸네요. 보스턴에서? 보스턴에서. 보스턴에서 먹는 BBQ 치킨은 네. 한국 BBQ랑 맛이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치킨을 이제 반마리가 한 3만 원 정도. 근데 닭이 커요. 닭이 커서 반마리면 혼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래. 정도. 그래서 한국에 한 마리 정도에?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그래요? 정도. 엄청 큰가 보네. 닭이 커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 뭐 학교 앞에서 뭐 자주 먹는 것들은 쌀국수 뭐 이런 쌀국수. 네. 그리고 피자도 많이 먹었죠. 피자. 이어지네요. 피자 하니까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네요. 이어지네요. 이게. 네, 피자 많이 먹었고. 요새 뉴욕에서 한식이 되게 핫하다면서요. 되게 핫하죠. 왜요? 왜요? 피자 보면은 막 PTSD가 저거 치워. 네, 아무튼 가리고 먹어야죠. 가리고 먹어. 근데 실제로 제가 피자를 엄청 좋아하는 이렇게 음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무튼 뭐 네. 네. 뉴욕 한식 지금 완전 난리 났죠. 지금 그냥 뉴욕 맨하탄은 K 들어가는 거가 다 유행이에요. 그 정도예요? 모든 것이. 음식부터 시작해서 음악, 뭐 영화, 개그도 그렇고 전부. 애국가 하나 부르고 갈까요? 동해 부르세요. 아무튼 네. 코미디도 유행한다고요? 개그가 유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K 개그?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신이 그냥 웃겼다고? 네네네 제가 이 사람아 그러면 외곽인이면 너 지금 거기서 해야지. 제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 근데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미국 간 게 꽤 옛날이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많이 느껴지나요? 체감이? 한국? 네. 엄청 다르죠. 그래요? 아예 다르죠. 그 중학생 때랑? 네. 음. 그때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그때 저는 그거 기억나요. 중학생 때는 그 월마트에 가면은 애들 가방 팔고 막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원더걸스 그 당시에 미국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원더걸스 에코백 같은 거 그런 거를 팔았었어요. 월마트에서. 월마트에서. 네. 되게 이제 약간 외곽에 있었죠. 그게 그 제품도. 네. 근데 지금은 뭐 뉴욕에 너무 뭐 BTS 뭐 수업 들어가면 막 뭐 맥북에 BTS 스티커 붙어 있고 굿즈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흔하고 뭐 이제는 얘기하면서 막 아 나 김치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이게 네. 그 약간 뭐 한류 열풍 뭐 이런 거잖아요. 한류 네. 너무 90년대 스타일. 몰아쳤잖아요. 네. 미 대륙을 강타했잖아요. 네, 미 대륙을 강타했죠. 네. 휩쓸었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힙한 건가요? 거기서 김치 먹고 막 이런 게 우리나라 뭐 어떤 뭐 포케 먹고 막 이런 식의 흐름인 건가요? 그것보다 그런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보다는 이제는 완전 힙한 느낌은 아니네. 네, 완전 힙하진 않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포케보다 대중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 뭐 피자 있죠. 피자, 네 피자 있고 뭐 쌀국수 같은 느낌일까? 그럴 우리나라에서. 수도 있겠죠. 이제 어르신들도 뭐 피자 먹고 뭐 쌀국수 먹듯이 김치 먹는 건 이제 흔합니다. 어딜 가나. 그 72세 피터슨 씨가 백인 피터슨 씨가 김치를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치즈 먹듯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치즈 먹듯이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뭔가 그 문화에 약간 융화되었다. 네. 그러면 비주류 음악이라고 해도 될까요? 인디 음악을? 비주류 음악을 즐겼던 그 소년이었던 김박재재는 뉴욕의 30대로서 뉴욕에 거주한 30대로서 보기에 지금 힙한 문화는 뭐가 있어요? 뉴욕에서? 그쪽에서 힙한 문화. 그것도 궁금하네요.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건 그렇게 힙한 느낌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냥 너가 느끼기에 지금 이게 힙하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저 잘 몰라요. 뻥 아니야, 이거? 힙하지가 않아서. 그 K 뭐 문화 유행한다는 거 다 뻥 아니야? 아니요,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되게 외로움에 미쳐버려가지고. 어디도 그냥 남양주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미군 부대 앞에 그냥. 근데 사실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진짜 그러고 와서도 우린 모르죠. 모르죠 저는. 진짜로? 그렇게? 그래? 야 대박이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쪽에 잘 몰라서. 전혀 뭐 감이 오는 게 없어요. 지금 뉴욕 계시는 데는 어디예요? 퀸즈입니다. 퀸즈. 네. 거기는 또 뭐가 유명하냐고요? 아니 뭐 살기 어때요? 되게 좋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콜롬비아 이제 페루 요쪽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리고 한국인들. 그러니까 섞인 그 우드사이드라는 동네인데. 네. 그래서 되게 안전한 편이고 되게 가족 단위로 많이 사는 그런 주거 단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예요? 사는 데는? 사는데 제가 사는 데는 2004년에 지어진 아파트? 그런. 혼자 사시는 거죠? 아니요, 전 3명이서 사는데 방 2개에 거실이 있는데 거실을 막아서 방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3명이서 따로. 그럼 이제 한국 왔을 때는 네. 그 재현 씨 자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월세는 지금 주고 왔죠. 서블렛이라고. 네.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고 왔어요. 네, 맞네요. 미국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요? 이게 한국식 그 주거 형태를 좀 33년간 알다 보니까 그쵸. 미국이 이게 근데 가능한 건가? 약간 이런. 맞죠. 너무 월세가 비싸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막 다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약간 딴 얘기인데 캐나다에서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제 하나하나 자기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공동체 커뮤니티에 뭐 참가를 해가지고 내가 뭐 벽에 못 받고 싶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다 허락받아야 돼.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 뭐 집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니까. 근데 그죠, 모르죠. 모르죠. 저는 그런 거 같지는. 그런 게 좀 개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이용할 수 있겠다. 근데 당분간 들어와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일단 방학 기간인데 사실 약간 석사를 뭔가 중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 하고 계시죠? 지금 송라이팅이라고 곡을 쓰는 겁니다. 작사와 작곡. 근데 너무 범위 크지 않나요? 송라이팅. 그쵸.
근데 작사와 작곡의 위주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좀 세분화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원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송라이팅이라는 그 범위는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안으로 더 들어가면 뭐 어떤 물리가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거죠. 근데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약간 개념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추상적인 담론들 위주인 수업이 많아요. 좀 뭐라고 세분화서 더 파는 건 없어요? 해야 되나? 그러면? 네, 딱히.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제 논문도 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문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어. 이제 자기 작업을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게 공연이 됐던 음악이 됐던 뭐 포트폴리오가 됐던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있는 석사가 있고 없는 석사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번 학기에 제가 들었던 수업에 어떤 친구는 신장 위구르 지역 전통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중국의 전통 악기들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백인 할아버지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송라이팅 그 작곡적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그 모습이 좀 기이하다. 그러니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다른 음악을 하는데 다 다른 피드백을 주면서 그냥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방향이라서 자기가 뭔가 더 좁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근데 이걸로 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시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을 저는 한국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아예. 이제 개인 전담 그러니까 개인 지도 시간은 있죠. 이제 전담 교수 이제 레슨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뚜렷한 친구들은 그런 자기 작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구하고 이걸 어떻게 더 딥하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듣는 수업들은 다 각자 스타일대로 자기의 음악을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거나 그런 수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뭔가 되게 그래서 좀 저도 느낀 게 체계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좋은 교수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게 충분히 더 있으니까. 더 좋은 그 동료들과 함께 있을 거는 하긴 한데, 그걸 이제 석사를 따려면 아무튼 뭐 프로젝트를 하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죠. 약간 좀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있네. 되게 애매모호해요. 결국에는 그걸 얻어야 되는 거니까 휘장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석사라는 타이틀을 얻어야 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기준이 보이지 않으니까 좀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예 안 그려져요. 무슨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시스템을 흘러가는지가 전혀 안 그려지네.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 주는 건 없어요. 이게 제가 또 이제 자퇴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미대도 보통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는 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졸업 작품 리젝되는 경우도 많고 교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NYU는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라면 이제 그 미대에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반대의 경우가 많죠. 이제 뭐 삔또를 상하게 했다던가 교수의 삔또를 상하게 했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죠. 근데 미국도 꽤 많대요 그런 게. 저도 사실 사이가 좋진 않아요. 지금 디렉터 학과장이죠. 학과장이랑 제 개인적으로 좀 되게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 백인 할아버지의 그 권위적인이 너무 드러난다. 약간 태도와 말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자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전화 통화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알겠다. 나 지금 프리하니까 전화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사실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한국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뭐 이런 생활이 더 많잖아요. 물론 미국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버벅였어요. 대답을. 근데 바로 나는 우리가 대화를 정확하게 소통을 하려면 트랜슬레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저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씨발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로. 아니 그리고 그럴 만한 대화 주제도 아니었어요. 약간 뭐 학사 일정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태도적으로 약간 밟으려는 약간 꼽을 주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전화 통화니까 네. 이게 또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악행이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이용해요. 있겠네요. 그런 걸 이용할 수도 네, 있겠네. 이용해요. 그 좀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들이 안 좋은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네.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막 아메리카라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 주변은 미국에서의 삶을 되게 잘 적응하고 여기가 너무 좋다. 한국 절대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뉴욕이라는 도시는 약간 특징이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시너지가 계속 팍팍 올라가는 도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뭐 내 거 이런 걸 하는데 너뭐 어딜 가서 뭐 길거리 걷다가 아니면 뭐 거리에서 뭐 베이글을 사 먹다가 옆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도 뭐 내가 뭐 이런 거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나 뭐 아트 디렉터인데 너 작업 한번 나한테 보내줘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있어 되게 자연스럽고 스무스한 사람들이 되게 잘 커가더라고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또 환상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노아 바움백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애니 홀이라던가 뭐 맞아요. 앤디 월, 우디 앨런 우디 앨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언제라도 벌어질지 몰라. 약간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화술도 필요하고 그렇죠. 맞죠.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네요. 얘기만 들으면 그런 것들은. 그렇죠. 막상 겪으면 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힘들겠죠. 지금 우리는 저번 주에 날씨가 참 좋네요. 이거 그거 했다고 막 어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둘이 막 저도 그런 걸 못해서 좀 힘들어요. 그들만의 세상 같고 좋네요. 기회의 땅이고 기회의 도시인 만큼 맞아요, 뉴욕이 또 맞아요. 그런 게 또 있나 봅니다. 맞아요. 재밌는 썰 뭐 있나요? 미국 살면서 이거 못 나가는 썰밖에 없는데. 못 나간 썰이 뭐예요? 아 방송에- 수위가 세서 네. 해봐. 해보세요. 제가 쓸 수도 있죠, 뭐.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한 새벽 1시쯤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막 과제 하다가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앞에는 이제 1층 로비는 불이 켜져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주황빛 주홍빛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정도만 있고 되게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무들이 있고 다른 집들은 불 다 꺼졌고. 근데 제가 멀리서 걸어가는데 약간 실루엣만 보이는데 네. 어떤 그 큰 남성분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각도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점점 걸어갔죠. 네. 그 행위를 하고 계시는. 네. 뭔가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푸디였을까요? 야지의 푸디가 저는 좀 사실 그 장면을 네. 명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사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겪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장면을 머릿속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그랬다고요? 아파트 입구에서. 밖에서? 네. 불을 켜놓고? 네. 진짜 이게 미국인가? 약간 뉴욕인가? 그 신발끈을 좀 묶어주고 계셨다던가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파트를 보진 않았으니까. 아 근데 심증으로는 거의 확실하죠. 어. 네. 왜냐면 모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스톤 피스톤이 아니고요. 그 서 계시는 남성분이 손의 위치에 따라서 벽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이 밑에 다른 분이 계시고. 그러면 신발끈은 절대 아니겠네요.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똑같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바라보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트라우마가 남은 것처럼 뭔가. 피자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자주 있을까 궁금하네. 저는 근데 뉴욕에 있으면서 한 번 본 거니까.
그러니까 뉴욕이라서 자주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종종 있는 일인 건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빡세긴 하네요. 네, 빡세요. 아 재밌는데요, 근데 썰이. 재밌나요? 네. 이게? 또 있네. 제가 이거 얘기 들어가지고 네. 이제 위트가 몇 개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못 치겠어요. 아 해보세요. 아 그래서 다른 썰 뭐 있나? 그 딱히 그에 견줄 만한 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 미국에서의 연애. 아 연애 꽤 하셨잖아요.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죠 몇 명. 미국에서 연애를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데이트의 흐름이 된다거나 뭐 다를 게 없을라나요? 딱히 다를 거 없던데요? 아, 그런가요? 똑같던데요? 아 근데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캐주얼, 그러니까 keep it casual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 캐주얼과 거리 좀 멀잖아요. 김박재 씨는. 그쵸? 저는 캐주얼하지 못하죠. 그죠. 저는 캐주얼한 거에 있어서 되게 쿨한, 그러니까 관계를 명명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를 되게 자유롭게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맨하탄, 뉴욕은. 네, 재현 씨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그럼 여기서 재밌는 썰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해주세요. 생각이 나죠, 슬슬 생각이 납니다. 번뜩 그게. 저는 연애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상대분이 되게 나는 캐주얼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 그 뉴욕의 그 데이팅 문화에 대해서 약간 좀 환멸이 느껴진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친구도 약간 좀 뭔가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를 하는구나.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일까?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일까?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저도 헤드윅처럼. 네. 근데 제가 뭔가 섣불리 이 친구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나도 빨리 뭔가 이 관계에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몇 번에 더 데이트를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럼 우리 오피셜로 만날까? 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좀 빨리 어느 땡긴 정도? 거예요. 만난 지 한 4-5번? 네. 4-5번? 근데 기간은 한 3-4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길게 가지 못했던 거죠. 빨리 이제 오피셜한 관계가 됐지만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점이 많았고 그걸 점점 알게 되면서 제가 이 친구가 그렇게 더 깊게 사랑을 하는 감정이 안 생기겠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있어요. 되게 조심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니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저는 그 아까 캐주얼함과 뭐 그런 어떤 네네. 명명, 네. 커플 간의 어떤 관계의 명명을 네, 그렇죠. 전 여자친구분이 전 여자친구분이 그거를 싫어한다고 하셔가지고 음. 그 본인도 싫어하는 거였고 관계를 명명하는 거? 명명하지 않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않는 걸,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만났어. 근데 그게 일찍 명명이 돼가지고 마음이 떠났다고요? 일찍 명명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사귀자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찍 명명을 하고 보니까 네. 지현 씨가 네. 사실 명명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에 전복이 된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였네. 그리고 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조리극인가? 왜 말이 앞뒤가 다르지? 근데 제가 연애를 할 때 스타일이 씨도 아실 건데 네. 제가 좀 빨리 만나고 그리고 쉽게 마음이 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설레발을 되게 떠시는 네, 편인데 셀럽을 되게 치는 편인데 그럼 지금도 그런 거네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뉴욕식 그 데이트 방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에. 근데 그 친구들은 왜요? 네, 말씀하세요. 그 친구들은 이런 거에 때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데이팅을 한다.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어떤 책임감과 그런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다. 책임감은 뭔데요? 뭘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캐주얼이라는 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자고 똑같이 데이트하고 뭐 사랑해하고 하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 그 안정성이나 소속감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책임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관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 캐주얼한 그 데이트 시스템 안에서 그 최소한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없죠. 의리죠, 의리. 의리? 의리 아닐까요?
의리는 오히려 정 반대인 것 같은데. 의리는 오히려 사랑과 정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없대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또 바뀌었어요. 씨발 이거 고도를 기다리면입니까? 아니 의리 아니에요? 당신 뭐야, 원하는 이게 게? 갑자기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지금 3번 진화했어요. 지금. 포켓몬이에요. 나 지금 머리가 지금 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뭐야? 네. 캐주얼의 반대편에 있는 그건 책임감이라는 건 음. 나랑 잤으면 일단 계속 나랑 만나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캐주얼하게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일단 그래도 나랑 맞아요. 어느 정도의 의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책임은 어느 그게 정도의 의리예요? 의리다. 아, 무언의 합의? 뭔가 뭔가 관계에 대한 약간 확언? 근데 그게 또 실템이에요. 그 아까 어떤 그런 시스템이 네. 이제 그 체화가 됐다면서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거죠. 저 말을 너무 못하네요. 나도 캐주얼한 게 싫어. 근데 저쪽도 싫대.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빨리 정립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그냥 관계 만들기 먼저 해버린 거죠. 감정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막상 까보니 내가 원했던 건 단순히 캐주얼한 게 싫어는 아니었던 거야.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복합적인 감정이네요. 이 연애 얘기는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는데. 씁시다. 제가 어떻게 잘 해볼게요. 최대한 잘해서 씁시다. 네. 이건 또 재밌네요. 또. 그래요? 재밌지 않나요? 그럼- 저는 이제 미국에서 네. 뭐 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으니 네. 그쪽의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친구들이랑도 연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되게 다 그냥 캐주얼한 그런 관계들이 많은 것 같다. 네네. 그런 게 되게 서스름 없는 것 같다. 아니 이제 저도 한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요새 한국도 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이런 걸 경험담을 듣는 거니까 재밌네요. 좋습니다. 이제 김박재재 미국 전문가 김박재재님에게 미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 그냥 흘려 듣고 이런적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이니까. 네, 전 지금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후회할 만한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감이요? 네. 이게 정신이 없이 그냥 후딱 지나고 가버렸네요. 네,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거의 2시간 20분 했어요. 네, 2시간이 지났고 이분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매주 하는지 참 대단하다. 방송인들 다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어떻게 짜여져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무 말만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는 곳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넷플릭스에 어떤 시리즈가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에 김박재재 씨가 OST로 참여한 그 곡이 하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지금은 말 못하니까 김박재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놨다가 그 넷플릭스가 딱 업로드 되자마자 자랑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해야죠. 그거 보시고 시리즈를 또 보시면은 또 어떤 그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무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십시오. 나와서 또 뭔가 시덥잖은 소리 또 하고 합시다. 네. 웅주 씨 네, 마무리 멘트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요. 네, 말 너무 안 했어요. 마무리 멘트는 저희가 방금 한 거잖아. 그냥 그래도 당신 그 말하는 거 몇 개 넣으려고. 점유율 높이려고. 점유율 좀 높이려고. 또 20화 나름 기념적인 화 아닙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돌이켜 보면 웨디맨 한 초반에 둘 다 눈깔 막 돌아가면서 할 말을 막 찾아다닐 때 네. 제가 재현이를 좀 많이 썼거든요. 김박재재 얘기를 많이 쓰면서 끌고 왔다. 근데 20화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재밌었고. 네. 좋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용하게님은 20화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